서울의 밤하늘은 유난히 흐렸다. 싸늘한 바람이 하유리의 얇은 코트 자락을 헤집고 들어와 살갗에 와 닿았다. 그녀는 단골 카페에 익숙한 창가 자리에 앉아 멍하니 김이 서린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다. 3년 동안 매일같이 마주 앉아 웃고 떠들던 자리였지만 오늘따라 그 공간은 낯설고 차갑기만 했다. 맞은편에는 그녀의 연인. 아니, 이제는 전 연인이 될 차민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따뜻함 대신 냉랭함과 일말의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는 이미 반쯤 식어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유리는 직감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 그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이별의 순간만큼은 비참해지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차민주는 한참 동안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를 의미 없이 두드리더니 마침내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유리야, 우리 헤어지자.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끼며 하유리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그의 입에서 듣는 이별 통보는 심장을 날카롭게 후벼 파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지난 3년의 시간, 그와 함께했던 모든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가난한 디자이너 지망생이었던 자신을 응원해주던 그의 따뜻한 미소, 밤샘 작업으로 지쳐있을 때마다 건네주던 따뜻한 커피, 그리고 언젠가 성공해서 그에게 멋진 옷을 디자인해주겠다던 자신의 부푼 꿈까지도. 이유, 물어봐도 될까? 유리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유를 알고 싶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의 입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몰랐다. 차민주는 시선을 피하며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불편함과 일말의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그는 다시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와 말했다. 미안하다. 하지만 더 이상 너와 함께 미래를 그릴 수 없을 것 같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우리는 너무나 다른 세상에 살고 있거든. 다른 세상. 유리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우리가 함께 꿈꿔왔던 미래는 그건 다 뭐였는데. 차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유리야, 정신 차려. 언제까지 그렇게 철없는 소리만 할 거야. 네가 아무리 재능이 있다고 해도. 이 바닥에서 성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내 그 보잘것없는 디자인 스케치 몇 장으로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더 이상 너의 그 불확실한 미래에 내 인생을 걸고 싶지 않아.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감마저 묻어 있었다. 유리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꽂혔다. 그녀의 재능을, 그녀의 꿈을, 그리고 그녀의 사랑을 이토록 잔인하게 짓밟을 수 있다니. 지난 3년 동안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는 과연 이 사람이 맞을까? 그래서 윤지혜 씨를 선택한 거야. 유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윤지혜, 그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 딸이자 최근 그와 자주 어울린다는 소문이 파다했던 여자였다. 차민주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뻔뻔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래, 맞아. 지혜 씨는 내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안정된 미래.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성공까지도. 너처럼 가진 것 없는 디자이너 지망생과는 비교할 수 없지. 그는 마치 자신이 대단한 선택이라도 한 것처럼 거만하게 말했다. 그의 파렴치한 태도에 유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차민준, 너 정말 최악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실망감이 어려 있었다. 네가 그렇게 원하는 성공, 꼭 이루길 바랄게. 하지만 언젠가 너는 오늘 네가 한 짓을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그 말을 마친 유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뛰쳐나왔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뜨거운 눈물을 식혀주었지만 가슴 속의 상처는 더욱 깊어만 갔다. 그녀는만 우무대 뒤거리를 헤매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그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아프게 되살아났다. 함께 걷던 한강공원, 처음 손을 잡았던 영화관, 그리고 서로의 미래를 약속했던 작은 옥탑방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이제 그곳에는 그가 없었다. 며칠 동안 유리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에 몸서리쳤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했는지 깨달았다. 그의 달콤한 말과 거짓된 미소에 속아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은 야속하게도 흘러갔고 언제까지나 슬픔에 잠겨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굶주림과 탈수 증세로 쓰러지기 직전에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냉장고에서 물 한 병을 꺼내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며칠 밤낮을 울어 눈은 퉁퉁 붓고 얼굴은 헬쑥해진 초라한 여자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여자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도끼와 함께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차민준, 네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주겠어.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반드시 성공해서 네가 오늘 내게 준 모욕감을 몇 배로 되돌려 줄 거야. 그날부터 하유리는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슬퍼하지 않았다. 대신 그 아픔을 원동력 삼아 자신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동안 소홀했던 자기 관리에 힘썼고 밤낮 없이 디자인 공부에 매진했다. 그녀의 스케치북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가득 채워져 갔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인맥도 배경도 없는 신인 디자이너가 이 치열한 패션계에서 살아남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다. 그녀는 수십 군데의 회사에 지원서를 넣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번번이 차가운 거절의 메시지뿐이었다. 차민준이 했던 말이 다시 한번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네, 그 보잘것없는 디자인 스케치 몇 장으로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망감이 엄습해왔지만 유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공모전에 자신의 디자인을 출품하기도 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올리며 기회를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결국 유리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이대로 주저앉아 꿈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남은 용기를 짜내어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인가? 그녀는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익숙했던 이 도시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과거의 아픈 기억과 미련을 모두 떨쳐버리고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낯선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다. 그녀는 최소한의 짐만을 챙겨 서울을 떠나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지난날의 아픔과 슬픔을 모두 바람에 날려보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작은 희망과 함께 차민준에 대한 차가운 복수심을 가슴 깊이 새겼다. 언젠가 반드시 그를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 것이라고
그리고 그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자신이 결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눈빛은 상처 입은 야수처럼 차갑고도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한 여자의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비상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기차는 새로운 도시, 부산의 하유리를 내려놓았다. 서울의 잿빛 하늘과는 달리 항구 도시의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고 바다 내음이 섞인 바람은 상쾌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낯선 도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곳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했다. 당장 머물 곳도, 일자리도 막막했다. 유리는 며칠 동안 저렴한 여관을 전전하며 일자리를 알아봤다. 작은 의류회사부터 시작해 디자인과 관련된 곳이라면 어디든 이력서를 넣었지만 경력도 인맥도 없는 신출내기 디자이너에게 기회는 쉽게 주어지지 않았다. 가지고 온 돈은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고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차민준이 던졌던 경멸 어린 말들이 현실이 되어 그녀를 짓누르는 듯했다. 네, 그 보잘것없는 디자인 스케치 몇 장으로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유리는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그녀의 숨겨진 강인함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낮에는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밤에는 좁고 허름한 여관방에서 디자인 스케치에 몰두했다. 그녀의 스케치북은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처럼 더욱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들로 채워져 갔다. 그녀는 언젠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브랜드를 론칭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디자인을 선보이리라는 꿈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유리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작은 규모의 신인 디자이너 공모전 공고를 보게 되었다. 상금도 크지 않았고 주최하는 곳도 이름 없는 작은 패션 협회였지만 그녀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공모전에 제출할 작품을 준비했다. 그녀가 선택한 주제는 상처와 치유였다. 과거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네고 싶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비록 대상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작품은 심사위원들로부터 독창성과 메시지 전달력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으며 특별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이 작은 수상이 그녀의 인생에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가져다 줄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공모전 수상작들은 작은 갤러리에 며칠 동안 전시되었는데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한 여인의 시선이 유리의 작품에 머물렀다. 그녀는 국내 최고 패션 기업인 SJ그룹의 총괄 디렉터 박서진이었다. 박서진은 패션계에서 얼음 마녀로 불릴 만큼 냉철하고 까다로운 안목을 가진 인물이었지만 유리의 작품에서 강렬한 잠재력과 독창성을 발견했다. 그녀는 작품에 담긴 섬세한 감정선과 과감한 디자인에서 하율이라는 이름 모를 신인 디자이너의 가능성을 보았던 것이다. 박서진은 수소문 끝에 하율이에게 연락을 취했다. 처음 SJ그룹의 박서진 디렉터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 유리는 장난 전화라고 생각했다. 대한민국 패션계를 좌지우지하는 SJ그룹, 그리고 그곳의 핵심 인물인 박서진이 자신에게 연락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박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녀의 제안은 놀라웠다. 하유리 씨, 당신의 작품 잘 봤습니다. 혹시 SJ그룹에서 함께 일해볼 생각 없으십니까? 유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꿈만 같은 제안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몇 번이나 되물었고 박서진은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다시 한번 그녀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물론 정식 디자이너는 아니었다. 디자인팀의 막내,
수습 디자이너로서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유에게는 그 어떤 제안보다도 달콤하고 간절한 기회였다. 며칠 후 유리는 초조함과 설렘을 안고 부산의 해안계 우뚝 솟은 SJ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건물은 그 위용만으로도 그녀를 압도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당당하게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SJ그룹 디자인팀은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터였다. 국내외 명문 디자인 스쿨을 졸업한 엘리트들이 즐비했고 그들 사이에서 무명의 신인인 유리는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녀는 주눅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뛰어난 실력과 열정적인 분위기는 그녀에게 좋은 자극이 되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며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냈다. 그리고 틈틈이 자신만의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채워나갔다. 박서진은 그런 유리를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는 유에게 어떤 특별한 관심이나 배려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유리에 대한 은근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유리가 거친 원석과 같다고 생각했다. 잘 다듬기만 한다면 세상에 없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라고. 그러던 어느 날 유리는 박서진 디렉터의 지시로 신제품 발표회에 필요한 샘플 의상을 최고 경영진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최고 경영진. 그 중에는 SJ그룹의 총수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젊은 기업가 중 한 명인 강지훈 회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유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최고 경영진 회의실이 있는 꼭대기층으로 향했다. 복도에서부터 느껴지는 삼엄한 분위기와 묵직한 공기는 그녀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회의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넓고 고급스러운 회의실 안에는 몇몇 임원들과 함께 창가에 서서 도시의 정형을 내려다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소화한 그의 뒷모습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와 함께 서늘한 냉기가 느껴졌다. 그가 바로 SJ그룹의 회장 강지훈이었다. 강지훈이 천천히 몸을 돌려 유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조각처럼 잘생겼지만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다. 유리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압도감을 느꼈다. 박서진 디렉터가 보낸 샘플 의상입니다. 유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꺼내며 샘플 의상이 담긴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최대한 그의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그의 강렬한 눈빛은 그녀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다. 강지훈은 말없이 유리를 잠시 동안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마치 그녀의 모든 것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듯 했다. 유리는 그의 시선 앞에서 자신이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이름이 뭐지?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외모만큼이나 차갑고 매력적이었다. 하율입니다. 신입인가? 네. 수습 디자이너입니다. 강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샘플 의상 쪽으로 시선을 옮겼고 마치 유리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무시했다. 다른 임원들 역시 그녀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유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그녀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그 어떤 사람과도 달랐다. 그는 마치 다른 차원의 존재처럼 느껴졌다. 차갑고 오만하고 그리고 위험할 정도로 매력적인 남자. 회의실을 나온 유리는 한숨을 내쉬며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 그때 뒤에서 다시 한번 강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유리 씨. 유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강지훈이 어느새 회의실 문 앞까지 나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네, 회장님.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는 듯했다. 그가 그녀의 바로 앞에 멈춰 섰을 때 유리는 그의 높은 키와 압도적인 존재감에 다시 한번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아까 그 샘플 의상 직접 디자인에 참여했나? 그가 예리한 눈빛으로 물었다. 유리는 잠시 망설였다. 사실 그 샘플 의상은 선배 디자이너의 작품이었고 그녀는 보조 역할만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자신을 어필해야 할지 고민되었다. 아닙니다. 저는 아직 배울 것이 많은 수습이라 디자인에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강지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오르는 듯했지만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고 그는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다. 그런가? 알겠네. 그는 짧게 말하고는 다시 회의실로 들어가 버렸다. 유리는 엘리베이터에 탄 후에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강지훈의 마지막 질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일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와의 만남이 그녀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는 것이었다. SJ그룹에서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도전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유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언젠가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고 당당한 디자이너로 성장하리라는 꿈을 향해 묵묵히 나아갔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차갑지만 강렬했던 강지훈의 눈빛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어쩌면 그녀의 운명을 뒤바꿀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낯선 도시에서의 새로운 삶,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 하유리의 두 번째 인생은 그렇게 막을 올리고 있었다. SJ그룹에서의 하루하루는 하유리에게 전쟁과 같았다. 아침 일찍 출근해 가장 늦게 퇴근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디자인팀의 온갖 굳은 일은 그녀의 몫이었다. 선배, 디자이너들의 잔심부름, 자료 정리, 샘플 관리 등 잡다한 업무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지만 유리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해냈다. 그녀에게는 지금 이 순간, 이 기회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이었다. 디자인팀 내부의 경쟁은 상상 이상으로 치열했다. 모두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서로를 견제하고 때로는 은근한 따돌림이나 업무 방해까지 서슴지 않았다. 특히 유리는 아무런 배경도 경력도 없는 낙하산 취급을 받으며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동료들은 그녀의 실력을 폄하했고 그녀의 아이디어를 비웃었으며 심지어는 그녀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조차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깎아내렸다. 하지만 유리는 그들의 조롱과 멸시에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자극 삼아 더욱 실력을 갈고 닦는 데 매진했다. 그녀는 퇴근 후에도 잠자는 시간을 쪼개가며 디자인 공부를 했고 주말에는 도서관과 미술관을 찾아다니며 영감을 얻으려 노력했다. 그녀의 스케치북은 날이 갈수록 정교하고 독창적인 디자인들로 채워져 갔고 그녀의 열정과 노력은 조금씩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기 시작했다. 박서진 디렉터는 여전히 유리를 냉정하게 대했지만 그녀의 성실함과 발전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끔씩 유에게 어려운 과제를 던져주며 그녀의 한계를 시험했고 유리는 그때마다 기대 이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며 박 디렉터를 놀라게 했다. 박 디렉터는 겉으로는 칭찬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유리의 잠재력에 감탄하며
그녀에게 더 큰 기회를 줄 시기를 가늠하고 있었다. 강지훈 회장은 그 이후로 유리의 눈앞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유리는 그의 시선이 항상 자신을 향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회의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칠 때면 그의 깊고 차가운 눈동자는 마치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긴장하곤 했다. 그는 여전히 그녀에게 어떤 관심도 없는 척했지만 그녀가 제출하는 모든 보고서와 디자인 시안들은 그의 책상 위에 가장 먼저 올라갔고, 그는 그것들을 꼼꼼히 검토했다는 것을 유리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어느 날 SJ그룹은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대규모 자선 패션쇼를 기획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중요한 프로젝트의 일부 디자인 작업이 신인 디자이너들에게도 기회로 주어졌다. 유리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밤낮 없이 매달려 과거와 현재의 공존, 그리고 미래를 향한 도약이라는 주제로 혁신적이면서도 SJ그룹의 전통을 담아낸 디자인 시안을 완성했다. 발표 당일, 유리는 수많은 임원들과 강지훈 회장 앞에서 자신의 디자인 컨셉을 설명해야 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떨렸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디자인에 담긴 철학과 열정을 진솔하게 전달했다. 그녀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대부분의 임원들은 신인 디자이너의 파격적인 아이디어에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다. 그때 강지훈 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어떤 흥미로운 기색이 담겨 있었다. 하유리 씨의 디자인. 상당히 인상적이군. 특히 전통적인 소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부분과 미래지향적인 실루엣의 조화가 독특해. 그의 갑작스러운 칭찬에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유리에게 쏠렸다. 유리는 놀라움과 함께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토록 냉정하고 까다로운 강지훈 회장에게 인정을 받다니 꿈만 같았다. 강지훈은 계속해서 말했다. 하지만 아직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아 보이는군. 아이디어는 좋지만 실제 제작 과정에서의 현실성과 대중성을 좀 더 고려해야 할 것 같아. 그는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개선 방향을 제시했고, 유리는 그의 전문적인 안목과 통찰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결국 유리의 디자인은 최종적으로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지훈 회장에게 자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각인시켰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다. 그날 이후 강지훈은 유에게 더욱 직접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종종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묻거나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해보라고 지시했다. 그의 질문은 항상 핵심을 찔렀고 그녀의 능력을 극한까지 시험하는 듯 했지만 유리는 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때로는 그의 냉정한 지적과 비판에 상처를 받기도 했고 그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유리는 그와의 대화를 통해 디자이너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단순한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뛰어난 사업가이자 냉철한 전략가였으며 동시에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유리는 점차 그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존경심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설렘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가 자신을 바라보는 차가운 눈빛 속에서 아주 가끔씩 스쳐 지나가는 따뜻함이나 호기심을 발견할 때면 그녀의 심장은 자신도 모르게 두근거렸다. 어느 주말, 유리는 회사 도서관에서 디자인 관련 서적을 찾고 있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강지훈 회장이었다.
그는 평소의 딱딱한 정장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는데 그 모습이 왠지 낯설면서도 신선하게 느껴졌다. 이런 곳에서 다 보네. 하유리 씨, 그가 평소보다 조금은 부드러운 말투로 말했다. 회장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유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나도 가끔은 머리를 식히러 오지. 디자인은 늘 새로운 영감을 필요로 하니까. 그는 책장 한쪽에 꽂혀 있던 오래된 건축 디자인 서적을 꺼내들며 말했다. 이 책, 혹시 읽어봤나? 르 코르비지에의 초기 작품집인데 현대 디자인에 많은 영향을 준 명저지. 유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읽어봐. 하유리 씨의 디자인 스타일에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많을 거야. 그는 책을 그녀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등에 살짝 스치는 순간 유리는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그의 손길은 차가웠지만 왠지 모를 전류가 온몸을 관통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자신의 해박한 지식과 독특한 관점을 바탕으로 유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었고 유리는 그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와의 대화는 늘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즐겁고 유익했다. 헤어질 무렵 강지훈은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툭 던지듯 말했다. 다음 주에 중요한 해외 바이어들과의 미팅이 있는데 박 디렉터 대신 하유리 씨가 한번 맡아보는 게 어떻겠나. 유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박서진 디렉터도 아닌 이제 겨우 수습 딱지를 뗀 자신에게 그런 중요한 미팅을 맡기겠다니. 이것은 엄청난 기회이자 동시에 엄청난 부담이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자신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지훈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하유리 씨의 가능성을 믿네. 이번 기회를 통해 당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도록. 그의 눈빛에는 그녀에 대한 믿음과 함께 은근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유리는 그의 눈빛을 보며 가슴속에서 뜨거운 용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움츠러드는 하유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세상에 맞서 싸우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하유리였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강지훈이라는 남자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안개 속이었지만 그 안개 속에서 피어나는 미묘한 감정의 불꽃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강지훈 회장이 하유리에게 중요한 해외 바이어 미팅을 맡기겠다고 한 결정은 SJ그룹 전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이제 막 수습 딱지를 뗀 신입 디자이너에게 그룹의 명운이 걸릴 수도 있는 중책을 맡긴다는 것은 파격적인 일이었다. 디자인팀 내부에서는 유리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고 그녀가 회장의 특별한 총애를 받고 있다는 억측까지 나돌았다. 유리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팅 준비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그녀에게 이것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자신을 믿어준 강지훈 회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녀는 밤낮 없이 바이어들의 성향과 요구사항을 분석했고 SJ그룹의 강점을 최대한 어필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었으며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까지 철저하게 준비했다. 미팅 당일 유리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조금은 긴장된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거물급 해외 바이어들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훑어보았고 회의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지만 유리는 이내 침착함을 되찾고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유창하고 설득력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그녀의 눈빛은 열정으로 빛났다. 강지훈 회장은 회의실 한쪽 구석에서 말없이 그녀의 발표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그녀의 예상치 못한 능력에 대한 놀라움과 함께 은근한 만족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율이라는 여자는 그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강하고 똑똑하며 매력적인 존재였다. 미팅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바이어들은 유리의 전문성과 열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SJ그룹과의 계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회의실을 나왔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가 후들거릴 지경이었지만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 그날 저녁, 강지훈은 유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냉정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아주 희미한 칭찬의 기색이 담겨 있었다. 오늘 미팅 아주 훌륭했어, 하유리 씨. 당신 덕분에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 같군.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유리는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강지훈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침묵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고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한참 만에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하유리 씨, 혹시 나와 결혼해 줄 수 있겠나? 유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그가 뭐라고 한 거지? 결혼, 그것도 자신과 너무나 갑작스럽고 황당한 제안에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네, 회장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강지훈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농담 아니다. 진심이야. 그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건 계약서야. 한번 읽어보도록. 유리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결혼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빼곡하게 적힌 조항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계약 기간은 1년. 계약 조건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외적인 부부관계 유지. 그리고 계약 만료 시 위자료 지급. 그 외에도 사생활 보호, 비밀 유지 등 복잡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유리는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애써 정리하며 물었다. 강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세한 내막까지 다 설명할 수는 없네. 하지만 지금 내게는 공식적인 아내가 필요해. 그룹의 안정과 내 개인적인 몇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지.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절박함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그 역할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바로 당신. 하유리 씨라고 생각했어. 저 말인가요? 왜 하필 저죠? 당신은 똑똑하고 눈치가 빠르며 무엇보다 입이 무거워 보이니까. 그리고 당신에게도 이 계약이 나쁘지 않은 제안이 될 거라고 생각하네. 그는 유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계약 기간 동안 SJ그룹 회장의 아내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하겠네. 경제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당신의 디자인 경력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생각이야. 그리고 계약이 끝나면 당신은 완벽하게 자유로워질 수 있어. 물론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와 함께. 그의 제안은 너무나 파격적이고 동시에 위험했다. 하지만 유리는 그의 말 속에서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매력을 느꼈다. SH그룹 회장의 아내. 그 자리라면 과거 자신을 처참하게 짓밟았던 차민준에게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성공과 명예를 자신이 먼저 거머쥐고 그의 눈앞에서 보란듯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다. 물론 두려움도 있었다.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너무나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존재였다. 그의 차가운 눈빛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그리고 이 계약 결혼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대로 평범한 디자이너로 살아간다면 언제 차민준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 언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까? 유리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욕망, 복수심과 불안감이 뒤섞여 격렬하게 충돌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이 위험한 도박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보기로. 그녀는 다시 강지훈의 사무실을 찾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회장님의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유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저에게도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강지훈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말해보게. 첫째, 계약 기간 동안 저는 회장님의 아내로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외적인 역할일 뿐입니다. 서로의 사생활은 철저히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이지. 둘째, 계약이 끝난 후에는 어떤 미련도 없이 깨끗하게 헤어지는 겁니다. 서로의 앞날에 어떤 간섭도 하지 않는 조건으로요. 동의하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디자이너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회장님께서 약속하신 지원을 확실하게 이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단순한 허수아비 아내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강지훈은 그녀의 당돌한 조건 제시에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유리 씨의 조건 모두 받아들이겠네. 오히려 나는 당신의 그런 당당한 모습이 마음에 드는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럼 잘 부탁하네. 예비 강지훈 부인. 유리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그녀의 마음을 왠지 모르게 설레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다. 앞으로 그녀의 삶은 상상할 수도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겠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고 그녀는 이 길의 끝에서 반드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것이었다. 며칠 후 대한민국은 SJ그룹 강지훈 회장의 깜짝 결혼 발표로 떠들썩해졌다. 상대는 무명의 신인 디자이너 하유리. 그들의 갑작스러운 결혼은 수많은 추측과 루머를 낳았지만 두 사람은 어떤 해명도 하지 않고 조용히 혼인신고를 마쳤다. 결혼식은 없었다. 대신 그들은 양가 가족들만 참석한 가운데 조촐한 식사 자리를 가졌다. 유리는 값비싼 웨딩드레스 대신 단아한 원피스를 입었고 그녀의 손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강지훈이 직접 디자인했다는 심플한 백금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간소했지만 유리는 왠지 모를 안정감을 느꼈다. 그날 밤 유리는 강지훈의 거대한 저택으로 이사했다. 그녀에게 주어진 방은 넓고 화려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낯설었다. 강지훈은 그녀에게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자고 말했고 그들은 결혼 첫날부터 각 방을 사용하게 되었다. 겉으로는 완벽한 쇼인도 부부였지만 그들 사이에는 미묘한 감정의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유리는 강지훈의 냉정함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상처를 어렴풋이 감지했고 강지훈은 유리의 연약함 속에 숨겨진 강인함과 순수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의 계약 결혼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 안에서는 진짜 감정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파란만장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그들의 위험한 동행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강지훈 회장과의 계약 결혼 생활이 시작된 지
어느덧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하유리는 더 이상 과거에 초라하고 상처 입었던 디자이너 지망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 기업 SJ그룹의 안주인이자 강지훈 회장의 아내로서 완벽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다. 거대한 저택에서의 생활, 수많은 하인들의 시중, 그리고 사교계의 화려하지만 숨막히는 파티들. 하지만 유리는 특유의 총명함과 적응력으로 빠르게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져 갔다. 그녀는 강지훈이 마련해준 최고의 스타일리스트와 에티켓 강사의 도움을 받아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적인 기품까지 갖춘 세련된 여성으로 변모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불안함이나 위축감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자신감과 함께 은은한 카리스마가 풍겨 나왔다. 강지훈은 그녀의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유리가 디자인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개인 작업실을 마련해 주었고,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으며, 때로는 그녀의 디자인에 대해 날카롭지만 애정 어린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계약으로 묶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한 미묘한 존중과 신뢰,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의 감정들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다. 각방을 쓰는 생활은 변함없었지만 가끔씩 서재에서 함께 밤늦도록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주말에는 인적이 드문 미술관을 찾아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SJ그룹은 서울에서 대규모 패션 페스티벌을 개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SJ그룹의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고 K-패션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이 행사의 가장 중요한 VIP는 바로 강지훈 회장과 그의 아내 하유리였다. 서울, 그 이름은 유리의 가슴속에 잊고 싶었던 과거의 상처를 다시금 떠올리게 했다. 차민준의 배신, 그리고 그로 인한 처절했던 절망감.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설렘과 함께 차가운 복수심이 고개를 들었다. 이제는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그 누구보다도 차민준에게 똑똑히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다. 행사 당일, 유리는 강지훈과 함께 전용기에 몸을 실었다. 그녀는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특별히 제작한 짙은 와인색의 오프숄더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우아하게 드러난 어깨선과 잘록한 허리를 강조하는 디자인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 돋보이게 했다. 목에는 강지훈이 선물한 루비 목걸이가 강렬한 빛을 발하고 있었고, 머리는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넣어 한쪽으로 늘어뜨렸다. 과거의 수수하고 평범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마치 다시 태어난 듯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한동안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의 차가운 눈빛 속에 아주 잠깐이었지만 뜨거운 감탄과 함께 소유욕 비슷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오늘 유난히 아름답군. 하유리 씨,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평소와 달리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이 실려 있는 듯했다. 유리는 그의 칭찬에 살짝 얼굴을 붉혔지만 이내 자신감 있는 미소로 화답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모든 게 회장님 덕분이죠. 패션 페스티벌이 열리는 서울의 한 특급 호텔 연회장은 이미 수많은 취재진과 패션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강지훈 회장과 하유리 부부가 모습을 드러내자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들을 향해 쏟아졌다. 유리는 강지훈의 팔짱을 끼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당당하고 우아한 걸음걸이로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과 함께 장내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사람들의 감탄과 놀라움이 섞인 술렁거림이 터져 나왔다.
저 사람이 정말 강지훈 회장 부인이야. 예전에 소문으로만 듣던 그 디자이너 지망생 믿을 수 없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잖아. 저 자신감 넘치는 표정 좀 봐. 강지훈 회장이 직접 선택한 여자라니. 뭔가 특별한 매력이 있는 게 틀림없어.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는 부러움과 질투,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유리는 그 모든 시선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며 강지훈과 함께 VIP 테이블로 향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익숙하지만 이제는 너무나도 경멸스러운 얼굴, 차민준이었다. 그는 몇 년 전 자신이 다니던 중소기업의 과장이라는 직함 대신 윤지혜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부장이라는 명함을 달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윤지혜가 팔짱을 낀 채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차민준 역시 유리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충격과 함께 알 수 없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다. 그가 알던 하유리는 분명 저런 모습이 아니었다. 수수하고 때로는 초라해 보이기까지 했던 여자.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여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변신한 눈부시게 아름답고 당당한 귀부인이었다. 마치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다. 윤지혜는 차민준의 시선이 향한 곳을 따라 유리를 발견하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유리에 대해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민준의 과거 여자친구이자 별 볼 일 없는 디자이너 지망생이라고.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은 소문과는 전혀 달랐다. 오히려 자신보다 더 세련되고 기품 있어 보이기까지 했다. 질투심과 함께 불쾌감이 치밀어 올랐다. 네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유였다. 그녀는 차민준과 윤지혜를 향해 다가가며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를 머금었다. 오랜만이네요. 차민준 씨. 그리고 윤지혜 씨도 처음 뵙겠습니다. 유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차가움은 상대방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차민준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하유리 씨, 정말 당신 맞아요. 네, 저예요. 몰라보게 달라졌나요? 유리는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그녀의 여유로운 태도는 차민준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윤지혜는 애써 불쾌한 표정을 감추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하유리 씨, SG그룹 강지훈 회장님과 결혼하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예전과는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녀의 말투에는 은근한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다. 고마워요. 칭찬으로 들을게요. 유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받아쳤다. 사람은 누구나 변하는 법이니까요. 특히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말이죠. 그녀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강지훈을 한번 바라보았다가 다시 차민준에게 시선을 돌렸다. 차민준은 유리의 시선을 피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도 굴욕적이고 고통스러웠다. 과거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여자가 이제는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후회와 함께 알 수 없는 미련이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어쩌면 자신이 일생일대의 실수를 저지른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지훈은 시종일관 무표정한 얼굴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차민준과 윤지혜에게는 엄청난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그는 유리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마치 자신의 소유물임을 과시하듯 행동했다. 여보, 이제 그만 자리에 앉을까요? 중요한 분들과 인사를 나눠야 하니까요.
유리는 강지훈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며 차민준과 윤지혜에게는 더 이상 눈길도 주지 않고 돌아섰다. 그녀의 뒷모습은 승리자의 그것처럼 당당하고 아름다웠다. 차민준은 망견자실한 표정으로 유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강렬한 질투심, 그리고 알 수 없는 상실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지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다. 윤지혜 역시 분노와 질투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하유리에게 완벽하게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패션 페스티벌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지만 차민준에게는 악몽과 같은 밤이었다. 그는 밤새도록 하유리의 달라진 모습과 그녀가 자신에게 던졌던 냉소적인 미소를 잊을 수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후회는 앞으로 그가 겪게 될 더 큰 시련의 시작에 불과했다. 하유리의 화려한 귀환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서울 패션 페스티벌 이후 하유리의 삶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다. 차민준과의 재회는 그녀에게 과거의 상처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지만 동시에 끓어오르는 복수심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주저앉아 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제는 그에게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굴욕을 몇 배로 되돌려줄 차례였다. 강지훈은 유리의 그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서울에서의 일을 통해 유리의 과거와 참인준이라는 남자에 대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유리가 스스로 상처를 극복하고 당당하게 일어서기를 바랐고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하든 묵묵히 지지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남자. 차민준이라고 했나 어느 날 저녁. 서재에서 함께 와인을 마시던 강지훈이 불쑥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유리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알아차렸다. 유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과거의 한 부분이죠. 이제는 정리해야 할. 강지훈은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리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도록. 나는 당신의 남편이니까. 그의 말에는 어떤 강요나 동정심도 없었다. 그저 담담한 사실을 전달하는 듯한 어조였다. 하지만 유리는 그의 말에서 자신을 향한 깊은 신뢰와 지지를 느낄 수 있었다. 고맙습니다. 지훈 씨. 유리는 처음으로 그를 회장님이 아닌 지훈 씨라고 불렀다. 그 호칭의 변화는 그들의 관계가 계약을 넘어선 좀 더 개인적이고 친밀한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날부터 유리는 본격적으로 차민준에 대한 복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지훈의 도움을 받아 차민준이 근무하는 회사와 그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차민준은 윤지혜의 아버지 회사에서 부장으로 승진하며 나름대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듯했지만 그의 실상은 허점투성이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보다는 윤지혜라는 배경을 등에 업고 있었고 업무 처리 능력이나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유리는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대신 교묘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차민준의 몰락을 유도했다. 그녀는 SJ그룹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차민준의 회사가 진행하는 주요 프로젝트에 압력을 가하거나 경쟁사에 유리한 정보를 흘려 그들의 입지를 좁혀나갔다. 또한 과거 차민준이 저질렀던 비리나 업무상 과실들을 익명으로 언론에 제보하여 그의 도덕성과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처음에 차민주는 이 모든 불행이 단순한 우연이거나 자신의 운이 나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보이지 않는 손길을 느끼기 시작했다. 중요한 계약들이 연이어 무산되었고 믿었던 동료들은 등을 돌렸으며 심지어 윤지혜마저 그를 예전처럼 대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실망감과 함께 경멸감이 서려 있었다. 민준 씨, 요즘 회사 일 잘 안 풀린다면서요? 우리 아빠도 당신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하시던데. 윤지혜는 더 이상 그에게 다정한 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안위와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여자일 뿐이었다. 차민주는 불안감과 초조함에 휩싸였다. 그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술에 의지하는 날들이 늘어갔다. 그러던 중 그는 우연히 한 경제신문에서 하유리의 인터뷰 기사를 보게 되었다. SJ그룹 강지훈 회장의 아내이자 최근 패션계에서 주목받는 신진 디자이너로서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과거 그가 알던 하유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의 당당한 미소와 자신감 넘치는 눈빛은 그에게 깊은 패배감을 안겨주었다. 문득 그의 뇌리를 스치는 불길한 예감이 있었다. 혹시 이 모든 일들이 하유리와 관련된 것은 아닐까? 그녀가 자신에게 복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 했다. 그녀가 아무리 달라졌다고 해도 SJ그룹의 회장 부인이라는 위치를 이용하여 자신과 같은 일개 부장에게 이런 식으로 복수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회사 내에서 그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졌고 그를 향한 비난과 책임 추궁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다. 결국 그는 회사의 막대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고당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것이었다. 성공적인 커리어, 사회적 지위, 그리고 윤지혜의 사랑까지도. 윤지혜는 그가 해고당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냉정하게 이별을 통보했다. 미안해요, 민준 씨. 더 이상 당신에게서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네요.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녀는 일말의 미련도 없이 그를 떠나갔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차민주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하유리의 계획된 복수라는 것을. 그녀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치밀하고 냉혹한 여자였다. 그는 과거 자신이 그녀에게 했던 잔인한 말과 행동들을 떠올리며 깊은 후회와 함께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 한편 하유리는 차민준의 몰락 소식을 담담하게 전해 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통쾌함보다는 오히려 허탈감이 더 크게 밀려왔다. 복수가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라는 씁쓸함도 느껴졌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의 마음을 알아차린 듯 조용히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다. 그는 그녀의 복수를 돕기는 했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유리가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랐다. 이제 다 끝난 건가요? 유리가 나지막이 물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유리야, 과거는 과거일 뿐. 당신의 미래는 아직 쓰이지 않은 백지와 같아. 그리고 그 백지를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지. 그의 말에 유리는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여전히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차민주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유리는 그의 몰락을 발판 삼아 더욱 높이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한 개인적인 원한 해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에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이었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녀는 더욱 강인하고 성숙한 여성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될 터였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빛나는 미래를 향한 그녀의 발걸음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을 것이었다. 차민준의 몰락은 예상보다 빠르고 처참했다. 한때 잘 나가던 대기업 부장이었던 그는 이제 직업도, 연인도, 사회적 명예도 모두 잃은 빈털터리가 되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쓰디쓴 후회와 하유리에 대한 뒤늦은 미련, 그리고 막연한 공포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매일 밤 그는 술에 취해 과거 하유리에게 했던 모진 말과 행동들을 떠올리며 괴로워했다. 그녀의 순수했던 눈빛, 따뜻했던 미소, 그리고 자신을 향한 맹목적이었던 사랑.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 때문에 짓밟아 버렸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하유리를 찾아가 용서를 빌고 싶었다. 그녀의 발밑에 무릎이라도 꿇고 자신의 잘못을 빌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고 싶었다. 그는 수소문 끝에 SJ그룹의 한자선 행사에 하유리가 참석한다는 정보를 얻었다. 그것은 그에게 마지막 남은 동아줄과 같았다. 그는 초라한 행사액이었지만 염치불구하고 행사장으로 향했다. 어떻게든 그녀를 만나야 했다. 행사장은 국내외 유명 인사들과 재계 거물들로 가득 차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단연 SJ그룹의 강지훈 회장과 그의 아내 하유리가 있었다. 하유리는 눈부신 은빛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아름답고 고고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행복감이 넘쳐 흘렀고 그녀의 곁에는 늘 강지훈 회장이 그림자처럼 함께하며 그녀를 향한 깊은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차민준은 그들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초라한 자신의 처지를 실감했다. 한때 자신이 함부로 대했던 여자가 이제는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경호원들의 눈을 피해 하유리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번번이 제지당했다. 그의 남루한 모습은 화려한 행사장 분위기와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행사가 막바지에 이르러 하유리가 우수 신진 디자이너들을 후원하는 SJ재단의 대표로서 단상에 올라 연설을 하게 되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진심과 열정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연설에 귀를 기울였고 그녀의 아름다움과 지혜에 감탄했다. 바로 그때였다. 차민준이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경호원들을 뿌리치고 단상 앞으로 달려나왔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호원들이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하유리의 바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유리야, 하유리 제발. 제발 나 좀 봐줘.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정말 죽일 놈이야. 너한테 어떻게 그런 상처를 줄 수 있었는지. 정말 후회해.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너만 생각했어. 제발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 내가 다 잘할게. 예전처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며 그녀의 발치에 매달렸다. 그의 처절한 모습은 행사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은 이 충격적인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 앞다투어 달려들었다. 하유리는 차갑고 싸늘한 눈빛으로 무릎 꿇은 차민준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떤 동정심이나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경멸감과 함께 이 지긋지긋한 과거와의 악연을 완전히 끊어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장내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단호하고 위엄이 있었다. 차민준 씨, 지금 여기서 뭘 하시는 거죠? 그녀는 그를 민준 씨가 아닌 차민준 씨라고 불렀다. 그 호칭의 변화는 그들의 관계가 이미 완벽하게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당신이 저에게 용서를 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은 제 꿈과 사랑, 그리고 자존심까지 모든 것을 짓밟았어요. 당신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 당신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어려 있었지만 동시에 그것을 극복해낸 강인함이 느껴졌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아요. 당신 덕분에 저는 더욱 강해졌고 제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그녀는 차민준을 지나쳐 청중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지금 제 삶에 만족하고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 행복합니다. 당신이 끼어들 자리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녀는 다시 차민준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제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당신의 그 구차한 용서는 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평생 치르며 살아가야 할 거예요. 그것이 당신에게 내리는 저의 마지막 선고입니다. 그 말을 마친 하유리는 차갑게 돌아섰다. 강지훈이 단상으로 올라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부축했다. 그의 눈빛은 그녀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지지로 가득 차 있었다. 행사장은 잠시 동안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하유리의 용기와 당당함에 감탄했고 그녀에게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다. 차민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하유리의 사랑, 자신의 명예,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도.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절감하며 평생 이 굴욕적인 순간을 잊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성공이라는 것은 결국 허상에 불과했고 진정한 가치는 자신이 경멸했던 사랑과 진심에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늦게 알아차린 것이었다.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온 하유리는 강지훈의 품에 안겨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씻어내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해방의 눈물이었다. 이제 정말 다 끝난 거겠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래, 다 끝났어. 이제 당신은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야. 그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녀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들의 키스는 그 어떤 말보다도 깊고 진실된 위로와 사랑을 담고 있었다. 유리야, 그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의 시작은 계약이었지만 이제는 아니야.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당신 없는 내 삶은 상상할 수도 없어. 나와 진짜 부부가 되어주겠나.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과 청혼에 유리는 놀라움과 함께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훈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들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로 이어져 있었고 그들의 사랑은 세상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만큼 단단하고 강인했다.
계약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마침내 진정한 사랑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희미한 기억으로 남았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희망과 행복이 가득 채워졌다. 하유리는 더 이상 상처 입은 작은 새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서 자신의 날개를 활짝 펴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인생 2막은 이제 막 찬란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정에는 언제나 강지훈이 함께할 것이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 밤 하유리가 단상 위에서 차민준에게 내린 마지막 선고는 그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것과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은 SJ그룹 자선 행사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한때 잘나가던 대기업 부장이었던 차민준이 전 여자친구이자 현 SJ그룹 강지훈 회장의 아내인 하유리에게 공개적으로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장면은 삽시간에 전국적인 가십거리가 되었다. 그의 과거 행적, 비겁한 배신, 그리고 현재의 비참한 처지까지 낱낱이 파헤쳐지면서 그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다. 그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가 그토록 매달렸던 성공과 명예는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그의 곁에는 깊은 절망과 후회, 그리고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만이 남았다. 윤지혜와의 관계 역시 완전히 파탄났고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에서도 쫓겨나 그야말로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고 그 누구도 그의 불행을 동정하지 않았다. 그의 이야기는 야망에 눈이 멀어 진실한 사랑을 저버린 자의 비참한 말로를 보여주는 하나의 교훈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한편 하유리는 그 사건 이후 완벽하게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차민준이라는 이름에 발목 잡히지 않았고 그의 불행에 어떤 감흥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강지훈을 향한 사랑과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만이 가득했다. 강지훈은 그날 이후 유리를 더욱 극진히 아꼈다. 그는 유리가 겪었을 마음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녀에게 최고의 안식처가 되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유리의 디자인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했고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건 브랜드를 론칭할 수 있도록 SJ그룹의 모든 자원을 동원했다. 유리의 브랜드, 유리H는 그녀의 독창적인 디자인과 강지훈의 든든한 지원에 힘입어 출시되자마자 패션계의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그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디자이너로 급부상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수줍고 자신감 없던 과거의 하유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열정적이었고 자신의 삶을 사랑했으며 무엇보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과 함께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늘 밝고 건강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과 행복으로 반짝였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그들의 계약 결혼 기간이었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계약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했다. 그들은 이미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고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계약보다도 강하고 견고했다. 강지훈은 유리를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그는 SJ그룹 창립 기념일 파티에서 수많은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시 한번 유리에게 정식으로 청혼했다. 하유리 씨, 지난 1년 동안 당신은 내게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더 큰 행복을 안겨주었소. 당신은 나의 차가운 심장을 녹였고 나의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주었지. 이제 계약이라는 이름뿐인 관계를 끝내고 진정한 나의 아내, 나의 동반자가 되어주겠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당신에게 입혀주고 싶소. 그의 진심 어린 청혼에 유리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이미 그의 사랑이 담긴 반지가 끼워져 있었지만 그는 그녀에게 더 크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하객들은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에 아낌없는 박수와 축복을 보냈다. 얼마 후 그들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다. 유리는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진 로드를 걸었다.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여왕보다도 아름답고 우아했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의 손을 잡고 평생 그녀만을 사랑하고 아끼겠다고 맹세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단순한 결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을 찾은 두 영혼의 축복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선포였다. 결혼 후 그들의 삶은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워졌다. 유리는 디자이너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강지훈은 그녀의 든든한 지원자이자 가장 열렬한 팬이 되어주었다. 그들은 함께 세계를 여행하며 새로운 영감을 얻었고 때로는 조용한 저택에서 서로에게 기대어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었다. 물론 그들의 삶에 늘 햇살만이 가득했던 것은 아니었다. SJ그룹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과 암투는 여전히 존재했고 과거의 악연들이 불쑥 그들의 행복을 위협하려 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사랑으로 모든 역경을 함께 헤쳐나갔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져 갔다. 몇 년 후 그들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쌍둥이 남매가 태어났다. 아이들은 강지훈의 명석함과 유리의 따뜻한 감성을 골고루 물려받아 그들의 삶에 더 큰 기쁨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유리는 한때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이루었고 강지훈은 차가운 기업 총수가 아닌 다정한 남편이자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었다. 어느 주말 오후 유리는 거실 창가에 앉아 스케치북에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하고 있었다. 햇살이 그녀의 머리 위로 부서져 내렸고 아이들은 정원에서 강지훈과 함께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다.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유리는 문득 처음 강지훈과 계약 결혼을 했던 날을 떠올렸다. 그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행복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과거의 상처를 복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사랑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용기는 바로 자신을 믿고 사랑해주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차민주는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쓸쓸한 말년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강한이 전해 들었지만 유리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인생에서 지나간 한 페이지, 그리고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 하나의 교훈일 뿐이었다. 하유리는 스케치북을 덮고 아이들과 남편이 있는 정원으로 나갔다. 강지훈은 그녀를 발견하고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에게 달려와 안겼고 네 가족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봄 햇살 아래 싱그럽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삶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았다.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사랑, 그리고 상처를 딛고 일어서 마침내 쟁취한 눈부신 성공과 행복. 그녀의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작은 위로와 함께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한 누구에게나 찬란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그렇게 한때 버려졌던 그녀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되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다.